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소영주 소장과 함께 한 주 동안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자체롭게 살펴볼 테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죠.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이 긴축을 조정한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오랜만에 웃는 하루였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항상 주식이 밀려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오늘 반짝 웃는 모습 보여서 기분이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장외주식 시장에서는 또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 관점 하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니까 IPO 한파에 공모주 펀드 3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겁니다. 이쪽에 돈이 안 모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작년까지는 공모펀드 자산이 한 6조 정도 됐습니다. 그럼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IPO 시장이 힘들다, 이런 모습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공모주 펀드는 살아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을 리더하는 주식들이 나왔을 때 가능할 것 같고, 공모주 펀드 자금의 유출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깨어날 때까지, 이 한파가 지나갈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메디슨에 대한 부분인데, 초음파 개발, 전립선 초음파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또 삼성 메디슨 하면은 이제 상장에 대한 의지는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동안 뭐 비상장 주식, 특히 장외 주식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이 바로 이 삼성 메디스입니다. 이 삼성이 인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장 여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들도 가장 많은 곳이 이 삼성 메디슨으로 현재 주가가 한 5,200원 선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 삼성 메디슨이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헤드 부피가 63%로 줄인 전립선 초음파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삼성 메디슨이 조만간 기본적으로 이 개인 주주들이 가장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의 로드맵을 발표해 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오래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이름을 비추던 삼성 메디슨 정말 언제쯤일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소속들이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네요. 두나무 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간,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은 두나무 주식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네. 20조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4조, 5조 선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주식이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두나무의 현재적 상태에서 미래적 가치마저 흔들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카카오도 카카오인데 두나무 쪽, 그러니까 이제 코인 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관점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봅니다. 빗썸이네요. 두나무에 이어서 이제 또 빗썸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많이 울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FTX가 1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아직도 가시기 전인데, 기본적으로 빗썸에 상장돼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랩이 상장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커지면서 빗썸에 있는 장입식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당분간 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주식들은 앞상이 정리될 때까지는 지켜보시고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나무 빗썸 하면요. 네.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토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바 리퍼블리카 이야기인데요. 오, 사상 최저가다라고 하니까 사실 마음이 좀 좋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정말 네, 그렇습니다. 유력 종목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스뱅크 비바 리퍼블리카를 운영하고 있죠. 비바 리퍼블리카 운영하는 토스뱅크가 가격이 사상 최저가로 밀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재 6번 가까이 유상증을 실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카드가 또다시 1,000억의 유상증을 결정했고 한 2천만 주 되겠죠. 주당 발행 가격이 5,000원입니다. 이런 가격들이 결정되고 나오면서 이 토스뱅크의 주식은 한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여파에 맞춰서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도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플랫폼 주식들도 시장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돼야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 투자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상 최저가라고 한다면 지금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또 추가적으로 반대편에서 좀 바라볼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 살펴봤고요. 우리 마지막 이슈인가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O 기업 바이오 인프라 공모에 있어서 철회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철회가 네,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됩니다. 올 들어 12번째 철회입니다. 아, 12번이요? 정말로 이만큼 IPO 시장이 한파 연속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도 IPO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의 수요 예측 부진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공모 철회 결정으로 바이오 인프라에 투자한 개인들은 당분간 상장 전까지는 주식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좀 이렇게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반등이 온다면 정말 따뜻한 날씨가 온다면 결국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많이 꽃이 필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때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 구간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어떤 흐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장외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큰 폭의 변동 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상장 주식이 차고 넘치고 공모주 주식이 살아날 때 장외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모주 주식이 살아나는 시점을 보셔야 이 장외 주식의 가격의 변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세를요. LG CNS 변동 없이 73,000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의 대표적인 투자 두나무 13만 8천 원, 14만 8천 원 자리를 지켰고요. 비성 코리아 10만 원대가 붕괴됐습니다. 전주와 변동 없이 9만 9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도 지금 매수자가 찾기 어려운 주식이 되었습니다. EVR 스튜디오 8천 원대 가격을 지키고 있고요. 메타버스의 선도업체죠. 비바 리퍼블리카 3만 8천 원에 사상 최저가 기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릭 또한 신사 플랫폼 시장에 특히 금융 플랫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주식도 시장의 형태가 살아날 때까지는 보수적 접근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야놀자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야놀자가 가장 좋은 수혜주로서 평가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나 주가는 4만 원 선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의 향후 형태를 보시고 야놀자의 주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형태, 특히 여행객이 늘어날수록 야놀자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놀자의 주식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뱅크 12,500원 오늘 좀 더 밀렸습니다. 실은요. 이 K뱅크도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K뱅크는 지금 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만이 성장 가능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K뱅크 주식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변동 없었고요. 야나두도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컬리가 정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2만 원 돈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마켓컬리가 이커머스 시장의 현대 이 쿠팡을 제외하고 식품 부분의 선두업체입니다. 이 마켓컬리가 앞서 방송한 것처럼 뷰티 산업이 강권이 되겠습니다. 이 뷰티 산업이 시장을 확대할 수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이 예산은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도 27,000원. 어떻게 상장의 로드맵을 발표한 주식들이 계속 밀리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상장을 발표하고 상장의 절차가 완료되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곡선을 갑니다. 근데 오아시스도 상장의 절차 구간을 다 마친 상태에서도 주식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 프렌드와 큐라티스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봐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을 걸쳐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 좀 나눠지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 가지 시각 하에서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참 이 말은즉슨 거래 종목 찾기 어렵다,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좋은 기회 찾고자 저희 좀 더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때가 왔을 때 저희의 계좌가 뚱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요. Q&A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궁금증도 다 괜찮습니다. 자,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댓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소영주 소장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바로 올라온 질문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외 주식 가격은 왜 정찰이 아니라 흥정, 그러니까 내고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네. 코스닥 시장의 주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제도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장의 재래시장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우리가 같은 배추를 어떤 분은 1,000원에 팔고 똑같은 배추를 1,200원에 그쵸, 파는 그쵸.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장 주식은 가격의 흥정이 가능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플랫폼들,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두들겨 보시면 가장 적정한 주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주식 가격은 비제도권 시장이다. 또 상대 매매기 때문에 반드시 흥정을 거치고 여러 사이트를 확인하고 가격을 선정했을 때 가장 적합한 가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가격에 있어서 본인만의 기준도 필요할 거고요. 보는 눈도 필요할 겁니다. 상식하에서 장외 주식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단주 매매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질문이네요. 네. 거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럼 비상장 주식은 예. 거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없고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나 주식 시장 열리는 시간과 네. 끝나는 3시 반까지 그 시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도 주권의 형태를 갖춘 통일 주권이 많아지면서 증권시장 거래와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계약 간거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저녁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비제도권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상대 매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간이 맞으면 언제라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만 이루어진다면, 매칭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단주 거래 사실 있거든요. 이게 네.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래소 코스닥 주식은 한 주, 10주, 5주, 2주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외 주식은 가능한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단주 거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장외 주식은 먼 우주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주 거래도 가능한 주식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멀리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봅니다. 장외 주식도 왜 우리 추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평단 낮추는 작업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한 거죠? 당연합니다. 예. 당연하고 이 비상장 주식 요즘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되는 사람에는 한것 같은 시간입니다. 매수에. 그러나 우리가 현재적 가치, 특히 현재적 경제적 가치를 앞으로 상승할 것인가 하방으로 갈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형태를 특히 거시적 경제 관점만 잘 이해한다면 지금 비상장 주식의 사상 최저가 기록을 앞두고 있는 주식들을 편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평가의 주식을 사신 분들은 현재 저평가된 종목들의 투자를 이뤄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있어서 투자 판단 동일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여러분이 가치시는 그 전략대로 세워 나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올해 참 쉽지 않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IPO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 냈던 종목 좀 추려볼까요? 2차 전지 시장이죠. 그래서 올해 가장 비상장 주식 IPO 시장에서 네. 가장 대박난 종목 바로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이 5만 원의 공모가가 결정되고 현재가가 12만 3,600원입니다. 정말 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서 편입하신 분들은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렇게 테마주 형태, 올해 2022년도에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은 모빌리티 시대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형태로 시장은 테마주를 바꿔왔습니다. 2000년대에 닷컴 주식이 한번 시장을 휩쓸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주식들, 보안 주식에서 게임 주식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그 다음에 신사업 플랫폼 관련주, 이제는 모빌리티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초대박난 종목이 바로 이 성일 하이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올 한 해를 좀 돌아보건대 IPO 쪽에 있어서는 성일 하이텍 그만큼 기대감도 컸고 10만 원 넘어서면서 현재 주가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참 성장의 때 그리고 그 업황 잘 생각하시면서 IPO 쪽에 있어서도 투자 견해 넓히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왜 우리 주식하다 보면 매일매일 호가창 봐야 됩니다. 네, 현재가창 그렇죠. 봐야 합니다. 장외 주식 또한 보유 종목이 있다면 매일 좀 시세 체크하면서 대응하는지 여쭤보셨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 주식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일이 바쁜 사람에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애 주식은 상장되는 시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되지도 않습니다. 장애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특히 MZ세대들에게 가장 적합화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주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빌리티 시대 이해,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것도 이해력은 MZ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현재 신사 플랫폼 시장도 가장 이해도가 높은 게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일매일 시세가 변하는 유가증권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주식이 아니라 상당되는 시점에 갔을 때 가격이 상승,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 장애 주식에 투자할 때는 상당되는 시점의 가격만 지켜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일까지 우리가 뭐 초를 다투면서 하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저축 상품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Q&A 시간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외 주식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장외 주식이 탄생을 해서 유통이 되어서 상장에 가는 건지 이 프로세스를 알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일단 회사가 지어지면 여기저기서 투자도 받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분이 생길 거고. 근데 누군가가 팔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외 주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내놓는 거네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그렇습니다. 네. 우리 비상장 주식의 거래 형태 최상위 계층은 바로 VC, VC. 벤처 캐피탈입니다. 네. 특히 기본적으로 VC들이 스타트업 기업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년이나 3년 관계의 계약을 맺고 주식에 들어가고, 만약에 2, 3년 안에 상장되지 않으면 이런 주식들은 조합 만기로 인해서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VC들이 이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에서요. 이 VC들이 판매한 주식을 중개업체라든가 개인이 주식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기본적으로 VC들은 개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투자 자문사라든가 투자 운용사들이 이 주식을 편입해서 또다시 장외 중개업체에 매도하고, 장외 중개업체는 이런 주식들을 일반 거래 플랫폼,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에게 매도를 하면서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VC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최상위 포식자고, 두 번째로 바로 그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받은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장외 주식 도매상들에 의해서 대량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장외 주식 거래 유통 구조에서 가장 활발한 구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장외 중개 업체들입니다. 중개 업체들과 이 중개 업체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 자체가 공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신문이라든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종목에 대해서 매수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대표적으로 삼팔 커뮤니케이션, 비스탁 또는 제이스탁 또는 이런 곳을 통해서, 요즘은 증권사 위탁되어 있는 증권버스 비상장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에게 VC들이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VC들 접촉을 통해서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여러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구조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에 편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가격을 흥정을 통해서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게 가장 현명하게 장외 유통 구조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 가장 효율적인 가격에 주식에 편입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통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배워봤습니다. 알아야 잘 대응할 수가 있고 또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부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살펴봤고, 사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지금 같은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이 힘은 잃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투자 기회 꼭 발굴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들 전달하러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